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둑의 규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바둑을 둘 줄 아니까 어떻게 잘 둘 수 있을지 배워야겠죠? 오늘은요, 돌의 행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행마인데요. 바로 한 칸 뛰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돌이 있을 때 한 칸으로 돌을 발걸음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두 칸이겠죠? 요것은요, 세 칸. 그런데 한 칸과 두 칸이 가장 많이 두어지는 이유, 세 칸이 별로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세 칸을 띄면은 이렇게 가운데 흙이 갈라왔을 때 이 돌과 이 돌의 연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돌은 연결을 해야 튼튼하고 끊어지면 굉장히 약해진다는 점 여러분 숙지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행마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조금 변형을 해서 이렇게 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날일자 행마라고 합니다. 체스에서도 이 비슷한 모양이 있죠. 나이츠 무브라고 하는데요. 바둑에서는 날일자, 한자 날일자를 써서 날일자 행마라고 합니다. 한 칸 더 가는 것은요, 눈목자 행마라고 하죠. 체스에서는 럴지 나이츠 무브라고 하는데요. 날일자와 눈목자 행마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행마입니다. 자, 좀 더 좁혀볼게요. 이것은 절대 끊어질 일이 없어요. 정말 튼튼한 행마인데요. 입구자 행마입니다. 입구자를 써서 입구자 행마라고 하고요. 아주 시원시원한 행마죠. 이것은 밭전자 행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둑은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집이 가장 짓기 쉬운 곳은 바둑판 위에서 귀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귀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방금 배운 행마와 연결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흙이 화점이 돌이 하나 있을 때 백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 뭐라고 할까요? 바로 상대방 돌에 내 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을 걸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날일자 모양이죠. 그래서 날일자 걸침이고요. 흙이 받는 것은 내 돌에서 내가 굳히는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날일자 굳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눈목자죠. 눈목자 걸침, 눈목자 굳힘이 되겠고요. 자,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날일자 걸쳤을 때 이것을 한 칸으로 받는 거겠죠? 이것은 두 칸으로 받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돌이 이렇게 외롭게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둑에 있어서는 삶과 죽음이 있다 그랬죠. 내 돌은 안정을 취해야 돼요. 살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행마는 무엇이냐? 이렇게 돌 하나가 있을 때는 바로 1, 2, 미전. 돌이 하나가 있을 때는 두 칸 벌리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돌이 이렇게 두 개가 쌓여 있다고 하면요, 이제는 조금 더 벌려도 돼요. 이렇게 1입 3전. 1, 2, 미전, 1입 3전, 이게 바둑 격언인데요. 두 칸이 있을 때 세 칸 두면 일단 이쪽은 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모양을 펼쳤죠. 세 칸일 경우에는요, 3입 4전입니다. 여기까지 벌려도 돼요. 이렇게까지 벌려도 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돌의 행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번에는 돌이 가까이 부딪혔을 때 절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이 부딪히는지. 자, 역시 화점에 돌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날일자 걸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멀찌감치 이렇게 받는다면 상대방이 굉장히 젠틀한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몸싸움을 원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이렇게 내 돌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붙인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런 수 예전에 많이 뒀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대방 돌에 바로 부딪히는 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붙이는 건데요. 자, 이것은 붙인다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붙였을 때는요, 백의 응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젖히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붙여왔을 때 옆으로 두는 수를 젖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두는 수도 젖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젖힌다라는 개념?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이렇게 두는 수도 젖히는 수입니다. 자, 이것은 계속 모양을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붙였을 때는 가장 무난한 응수가 젖히는 거고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응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끼운다라고 하는데요. 끼우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 가만히 뻗는 것은 는다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늘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모양에서 제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는요, 호구자리 급소라고 합니다. 호구자리가 그만큼 좋은 자리다, 급한 자리다라는 뜻인데요. 자, 호구라는 것은 호랑이 입이에요. 호랑이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히겠죠. 바로 이 호랑이구, 호구 모양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나를 잡아주세요 라는 뜻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굉장히 튼튼하고 쫙 펼쳐진 그런 꽃이 핀 것과 같은 그런 좋은 모양이에요. 자, 상대방이 붙였을 때 이쪽은 호구자리 급소니까 백은 가만히 늘어둬야겠죠? 는다라는 것은 뻗는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흙이 받고 아까 두 칸일 때는 몇 칸까지 벌릴 수 있다 그랬어요? 1입 3전이라 그랬죠? 이렇게 벌리는 것까지 하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해 드릴 개념은 중앙 쪽에서 상대방 돌을 눌러갈 때 두는 행마인데요. 자, 이 모양에서 흙 진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좀 깎고 싶어요. 삭감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백이 들 수 있는 수는 요런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살펴보면요. 위에서 한 칸으로 씌워갔죠. 이 형태는 모자를 씌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모자를 상대방이 씌웠을 때는 모자는 나를자로 벗어라 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아까 나를자 행마 배웠죠. 이런 식으로 모자를 벗어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면 이렇게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형태가 이 모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응수다라고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런 사람이 구축해 놓은 이론이 많이 벗겨지고 좀 다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짚어가는 건데요. 이것은 어깨를 짚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굉장히 재밌죠. 상대방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두는 것은 어깨를 짚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배운 돌의 행마에 대해서 실제로 두어졌던 바둑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청원 전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청원 구단은 살아있는 기성으로 불리는 바둑의 전설입니다. 자, 10번기 중에 바둑 한 판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상대는 하시모토 우타루, 당시 일본의 강자입니다. 자, 이 대국은요 1947년에 두어졌네요. 몇 년 전인가요 벌써? 47년이니까 한 70년 됐나요? 자, 흑번으로 하시모토 우타루가 첫 수를 화점에 착점했습니다. 그러자 오청원 구단이 좌상기 소목을 차지했고요. 흑은 양화점, 백은 양소목, 향소목이라고 하는데요. 마주보는 소목을요. 향소목을 차지했습니다. 흑은 한 칸 높은 걸침을 했고요. 백은 붙였습니다. 그러자 치받았고요. 자, 이런 제가 바둑 용어를 쓰면은 여러분 요런 모양을 치받는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바둑 TV나 바둑 강의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용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것은요 젖힌다라는 표현 제가 알려드렸죠. 이것은 2단 젖힘, 한 번 더 젖혔는데 한 번 더 젖히는 거죠. 2단 젖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수, 아다리라고도 하는데 상대방이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한 점을 잡았습니다. 이 한 점은 이제 흑의 수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위쪽으로 단수를 쳤고요.
있고 단수. 이제 활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살리는 겁니다. 그러자 백이 이렇게 뒀네요. 이걸 뭐라고 하죠? 눈목자 굳힘이라고 하죠. 그러자 흑이 이렇게 변쪽으로 벌려두었습니다. 모양을 펼쳤죠. 그러자 1립 2전. 아까 행마 배울 때 배웠죠? 1립 2전을 택했고요. 그러자 흑은 가만히 이쪽을 지켜두었습니다. 그러자 날일자 걸침. 아까 배운 요 붙이는 정석이 나왔어요. 입구자로 붙이자 이쪽이 호구 자리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백은 늘어두었고요. 그러자 한 칸으로 받았고요. 2립 몇 전? 3전이라 그랬죠. 이렇게 지켜두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가가고 또 호구 치고. 자, 이 돌을 소홀히 하면 이쪽 끊기는 약점이 있어요. 바둑은 연결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약점을 호구로 지켰고요. 그러자 호구 자리 급소 반드시 늘어둬야 되는 자리고요. 그러자 백은 이쪽 단수를 쳤네요. 그러자 날일자 굳힘. 자, 모양을 이렇게 흑이 키워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백은 이쪽 모양을 견제를 하려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돌이 하나 외로이 있을 때는 어떻게 두라고 했어요? 1립 2전. 이렇게 이 안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자 흑은 이렇게 귀 쪽을 지켰네요. 이쪽은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배운 모자 씌우는 수가 나왔어요. 모자는 제가 날일자로 벗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흑이 이렇게 살며시 나왔습니다. 그러자 백이 이쪽을 지켰고요. 1립 2전인데 왜 한 칸이야?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귀 쪽을 조금 더 보강하는 의미입니다. 바둑에 항상 이래야만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좋은 수라고 생각하는 수를 두면 됩니다. 이렇게 뛰는 데까지. 이것은 한 칸 뜀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40수 가량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돌의 행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한 칸, 두 칸부터 시작해서 날일자, 눈목자, 입구자, 밭전자까지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바둑 팁이나 바둑 강의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둑의 기본이거든요. 오늘 배운 거 토대로 다른 거 이렇게 접해 보시면서 바둑에 좀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